자, 바로 우리 와인 박종훈 팀장 만나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콘서트에서 네. 가수분들이 왜 그 콘서트 하면 너무 이제 관객분들이 와 뭐 이러잖아요.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와 이랬어요? 아니 제가 네. 나가자마자 네. 와까지 아닌데 우 이거 있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모르게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 콘서트에서 여성분이 한 분이시죠 그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진짜 아침부터 알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저랑 싸우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여자 진행자는 저 혼자였는데 네네. 우리 이제 문아람 네. 그 피아니스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콘서트 부분은 또 진행도 하셨는데 그분도 너무 진행을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위협감을 좀 느꼈어요. 위협감을 근데 느꼈다. 약간 그런 거 있죠. 3프로 TV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뭔가 내 식구들 내 식구들이야 여기 내 나발이야 약간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또 텃세 부르셨구나 또. 아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예. 뭘 또 텃세 부려? 거기 또가 왜 붙어요? 오늘 왜 그래요 정말 아침부터. 농담입니다. 예, 농담. 자, 예. 오늘 트럼프 출범 디데이입니다. 맞습니다. 막 폭죽 터뜨리고 막 그런다는데 그래도 돼요? 지금 미국 산불이 막 기다리는데. 뭐 그렇죠. 지금 뭐 다시 강풍이 또 분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으면서 뭐 어느 정도 좀 진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산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위험하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는 뭐 난카이 대지진이 올 징조가 지금 보이나 뭐 80% 지진이요? 예, 가능성이 뭐 80% 이상이다. 오. 뭐 하여튼 여러 뭐 자연재해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뭐 트럼프에 관련해서 취임식도 취임식인데 자, 오늘 제가 이제 뭐 헤드라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기업들이 이제 여러 뭐 기업들이 좀 있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지 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 증시 지수별, 예, 지수별 뭐 나스닥이나 S&P 500 또는 뭐 러셀 2000, 자 그러한 어떤 지수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같이 또 체크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자 그리고 첫 금리 인하와 에너지 가격 추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텐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일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가격 추이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난밤 주말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트럼프 밈코인입니다. 사실 트럼프 밈코인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급등이요 18,000%가 급등을 했는데 자 그 부분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는 스타벅스 CEO가 자, 우리 다시 스타벅스로 되돌아가자. 자, 이러한 우리 직원들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뭐랄까요? 뭐 노트, 메모 뭐 이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주문을 했는지 자,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표 지수들 한번 볼 텐데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나서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 다우존스 0.7% 상승했고요. 나스닥 1.51% 상승했고요. S&P 500 1%, 러셀 2000 지수 0.43%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것은 당연히 빅테크들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엔비디아가 3%, 테슬라 3%, 그리고 아마존이 2%, 구글 1%, 또 팔란티오도 뭐 지속적으로 최근에 조정 후에 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는 3.6% 상승을 보였고 네. 나머지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았죠. 일부 뭐 좋지 않은 일부 기업들에도 좋지 않은 뉴스가 좀 있긴 했었으나 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한번 보게 되면 지금 4.62%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간 하락 이후에 일부 뭐 보합권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자, WTI 기준으로 또 78달러. 러시아 제재 이후에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최근에 뭐 약간의 상승 흐름으로 확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뒤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달러 같은 경우는 1,456원을 뭐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 인덱스는 뭐 계속 뭐 내려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있다 보니까 강달러 유지가 뭐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08에서 109 뭐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볼 때는 또 원달러 또 달러 인덱스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게 되면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새 임기 첫날부터 암호화폐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식들이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지난밤 뭐 트럼프 밈코인에 대해서 또 솔라나가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솔라나 다음엔 또 이더리움이 또 급등할 예정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 막 나오다 보니까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인데요.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과 라이벨수스 그리고 위고비의 활성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메디케어의 차기 가격 협상에 포함될 약물 목록에 올랐다. 자, 그러니까 가격 협상의 목록에 올랐다는 얘기는 뭐 지금의 너무나 비싼 가격을 좀 내리는 네.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이 된 거죠. 예, 일단 실적 면에서. 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일부 주가가 5.3%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뉴스 때문에 또 일라일릴리 같이도 같이 주가에 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인데요. 키뱅크가 두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각각 1.4%, 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에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별 소식까지 쭉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하나씩 좀 열어볼 텐데 네네. 실적 발표가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금융주 좋았으니까. 원래 이제 좋았으니까. 한번 팡 터뜨리면 그 다음도 기대하잖아요. 금융주도 너무 좋았고 TSMC 좋았고요. 미친 실적. 네. 네. 또 그 실적에 따른 여러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그렇죠.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넷플릭스, 그러니까 시장이 끝나고 나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프리마켓에서는 뭐 3M, 뭐 키뱅크 그 외에 일부 금융주들이 또 실적 발표, 찰스 수압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 주에서 가장 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 그리고 P&G 뭐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관련해서 또 반도체 업황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뭐 존슨앤존슨 수요일 날 또 실적 발표가 있고 또 목요일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러한 기업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러한 기업들이 일부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설 기간 때, 예, 설 기간 때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방송은 못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이게 왜냐하면 수요일 날, 목요일 날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ASML, IBM, 램 리서치 이러한 기업들이 수요일 하루 만에 전부 다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그 외에도 뭐 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설 기간 동안에 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부분을 다 정리해서 제가 방송으로 아마 내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애플, 인텔 뭐 이러한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주 뭐 일라이릴리, 뭐 페이팔 또는 뭐 ARM이나 퀄컴 이러한 기업들도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네모칸으로 친 요 두 주, 그러니까 2주간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뭐 대부분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발표 기업들은 이렇고요. 지금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지수별로 내가 어떤 지수에 좀 투자를 할까? 뭐 나스닥을 갈까요? 뭐 S&P 500을 갈까요? 지수 추종을 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있는데 지금 미 증시의 지수별 밸류에이션을 좀 보게 되면요.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일부 성장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밸류에이션의 통계를 보게 되면 그 밴드가 뭐 17배, 뭐 17.5배에서 뭐 22배, 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요 하늘 색깔 네모칸을 보게 되면 보통은 이 안에서 과거 나스닥 100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밸류에이션 좀 보게 되면 다소 조금 올라와 있는
예, 이거 뭐 다소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8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과거 뭐 14배에서 18배 정도 사이에서 보통 밸류에이션이 뭐 밴드를 좀 형성을 했었죠. 과거 통계를 봤을 때. 네. 자, 근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는 22배, 가장 고점에 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점을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빅테크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빅테크가 일부 고점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지수가 다 고점에 있는 약간의 좀 고밸류에이션의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혀나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금리 인하 정책 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출범이 되게 되면 다시 금리가 너무 높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데이터만 괜찮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뭐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금리 인하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저는 러셀 2000 지수에 있는 이런 작은 기업들 어찌 보면 요 밴드에 있는 이런 기업들 또는 S&P 미드캡 예, S&P 40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P 미드캡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약간 금리 인하에 맞춰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빅테크의 쏠림 현상이 여전히 지수별로 밸류에이션에 약간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사실 뭐 1월, 2월, 3월 지나가서 일부 뭐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요즘에 확 튀어 올랐죠. 예, 확 튀어 올랐는데 과거 사실상 이 첫 금리 인하의 시점과 에너지 가격의 어떤 추이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과거의 어떤 통계를 봤을 때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요 점선이 과거의 어떤 평균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좀 내려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튀어오는 평균적인 어떤 방향을 보였고요. 요 파란색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했지만 물론 아래에서 이제 일부 박스권을 유지하고 요즘에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약간의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가 있고 나서부터는 에너지 가격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아주 교과서적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 물론 시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에너지 수요가 좀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을 좀 이뤄내는 거 또는 산업 활동의 일부 긍정적인 그런 산업 활동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석유, 가스 가격 상승은 에너지 부분에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세계 무역, 제조업, 여행 등의 어떤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서 일부 에너지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물론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부정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수요가 아닌 공급단에 일단 이슈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의 압박도 우리가 좀 우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높은 에너지 가격이 가처분 소득과 소비자 지출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요인을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 에너지 가격의 상승 초기의 어떤 상승은 경제 성장과 산업 활동의 어떤 긍정적 신호라고 보여진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의 여러 중소형 기업들 CEO들의 시장에 대한 심리가 많이 튀어올랐어요. 더 긍정적인 심리 상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 정책이 그래도 방향성은 이제 금리 인하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따른 일부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악재에 대한 우려도 요즘에 많이 좀 해소가 됐죠. 예,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정학적 악재가 일부 조금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에 대한 또 수요에 대한 또 중국 부양책도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에너지 가격을 또 튀어오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틱톡 어떻게 될까요? 틱톡. 일단 금지를 했는데 이 발효가 됐죠. 국가보안법 발효가 된 후에
일요일 날 금지가 됐는데 네. 트럼프는 이것을 내가 취임 후에 90일 연장을 허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또 했어요. MBC의 미터 프레스에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내가 이거를 다시 연장하면서 허용할 거야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고 제가 재미난 그 SNS를 보시게 되면 틱톡커들이 마지막에 틱톡들이 보통 그 음악에 맞춰서 몇 초 동안 막 춤추고 막 그런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네. 친구랑 같이 춤추고 뭐 야외에서 춤추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 틱톡커들이 마지막 춤을 추면서 다 울면서 그 영상을 올려요. 울어요? 울면서. 왜냐면 나의 마지막 춤이다. 틱톡에서. 슬퍼서. 그래서 울면서 마지막 춤을 추는 그러한 그게 약간 밈 영상처럼 미국인들이에요? 미국인들도 그렇고 중국인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SNS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틱톡의 진심이었구나. 많은 분들이 내가 여기서 이제 춤을 못 추니까 그게 슬퍼가지고 우는데 아니, 쇼츠도 있고 릴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틱톡만의 그 맛이 있나 봐요.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틱톡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 춤춰서 올리면은 초등학생들이 댓글 달아가지고 춤춰서 올렸으면은 어제 렉처 콘서트에서 정말 난리가 났겠죠. 지금 제가 아까 노래 부른다 그랬더니 제발 진행만 하라. 진행만 하라. 노래는 하지 말아라. 연습하지 말아라. 네.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틱톡은 하여튼 결국에 서비스 멈추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틱톡에 관련해서 그 미스터 비스트라고 전 세계 1위 유튜버 구독자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유튜버가 내가 틱톡을 인수하겠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뭐 여러 틱톡에 대한 인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향후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아직 결정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틱톡이 일부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메타 플랫폼스가 이러한 반사수혜를 받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광고주들이 또 메타 플랫폼스의 그 SNS로 옮겨가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뭐 가이던스나 뭐 이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일부 가이던스가 어떻게 또 나오는지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핫한 뉴스가 이거일 것 같은데 세계 1위 강대국 지도자가 본인 밈코인을 홍보하고 수익화한다.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트럼프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언제요?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큰 뭔가 좀 안 좋은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뉴욕 타임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까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많은 BBC나 뭐 포브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맞는 거냐 도대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뭐 발행은 했어요. 발행을 했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을 위한 포석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수익화를 위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이러한 돈을 어떻게 뭐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 민코인으로 하루 만에 18,000%가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이 18,000%라는 상승 자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S&P 내가 만약에 스파이 ETF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ETF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고 내가 18,00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1970년대에 투자를 했었어야 지금 18,00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약 한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5년 정도, 약 55년입니다. 정확한 제가 뭐 기간은 모르겠지만 1970년대에 투자를 했었어야 나는 18,000%라는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거의 하루 만에 12시간 만에 13,000%가 올라갔어요. 12시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런 밈코인, 그러니까 이름도 그냥 밈코인으로 밈코인을 하면서 수익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게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야. 전 세계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예,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피해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 배당을 볼 텐데 이 코인에 대한 이 발행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누가 얼만큼 갖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전체 중에 80%가 코인 개발자 참여자가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나머지 중 10%만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이 됐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여기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코인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냐면 CIC 디지털이라는 기업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6%, 18%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뭐 조금씩 점유를 늘려나가는 그러한 어떤 이제 뭐 분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상 그 CIC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신발 팔았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기억 안 나세요? 트럼프 신발? 트럼프 그 성조기에서 막 성조기 박아가지고 뒤에 몰라요. 조던 같은 모양의 트럼프 신발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트럼프 향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 예, 그걸 팔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연예인.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때 그 뉴스를 전달해주면서 야 이거 진짜 비즈니스맨이다. 본인 이름을 딱 박아가지고 신발 딱 했는데 그냥 완판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분들 돈으로 일부 수익화를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뭐 가압류가 들어가고 본인 재산에 대해서 여러 이제 법적인 절차를 하는 바람에 가압류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신발을 발매했거든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신발과 향수를 판매를 맡았던 그런 기업이 CIC 디지털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리에이터와 CIC 디지털 자체가 전체 중에 80%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체 중에 트럼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8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는 창조 뭐 이거를 만든 참여자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뭐 얼로케이션 이렇게 뭐 분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10%만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이 되는 그러한 밈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규모 코인의 개수는 3년 동안에 3배 정도 더 늘릴 그러한 뭐 3배에서 4배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요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네모난 요 부분이 10% 퍼블릭 디스트리뷰션 10% 배정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난 뭐 행정명령 뭐 이런 얘기도 재밌지만 이런 트럼프 개인적인 행보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을 저는 그 정부 차원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더 놀랍고 예. 야 이게 맞나 싶은데 정말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고 뭐 대통령이 민코인 한다는데 뭐 전 세계 1위의 그 가장 파워풀한 남자가 네. 내가 내 이름을 민코인 하겠대 니네가 뭔 상관이야? 이러면 뭐 끝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뭐 시장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겠다는데 네. 뭐 이런 거고. 자 그래서 포브스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식적인 트럼프 코인 어떻게 여기까지 봤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브스에서 나왔던 기사라서 뭐 그 외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내용은 뭐 비슷한 것 같고요. 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48억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약 7조 원의 엄청난 시가총액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24시간 만에 7조 원이 됐어요. 그리고 243억 달러라는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35조 4천억 원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도달했다. 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2억 개의 디지털 토큰이 발행됐고 향후 3년 동안 8억 개가 더 발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밈코인의 대명사 뭐 다들 아시는 도지코인이 있죠. 근데 만약에 밈코인에서 가장 최고의 시가총액을 만약에 기록하게 된다면 트럼프 밈코인이 그러면 이 지금 나와 있는 도지코인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도지코인 자체가 시가총액이 약 60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네. 이 600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 트럼프 밈코인 자체가 100달러에서 3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60달러까지도 올라갔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밈코인 자체가 투기적 자산에 대한 심각한 윤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브랜드화를 한 걸 떠나가지고 이 네. 투기 그 이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부 차원에서 이건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러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좀 우려하는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석,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 작업으로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게 정당화된다면 나중에 뭐 그런 거죠. 뭐 제프 베조스 코인도 나올 것이고, 뭐 비욘세 코인도 나올 것이고, 테일러 스위프트 코인도 나올 것이고, 뭐 아이유 코인도 나올 것이고, 뭐 이런 코인들이 막 대거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이게 만약에 정당화되고 이게 괜찮다고 한다면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또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예. 트럼프 취임 이제 앞두고. 네. 근데 저런 문화는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트코인 가상 화폐의 그 기존에 있었던 뭔가 시장 패러다임하고 완전 다른 완전 다른 예, 거죠. 너무 완전 좀 완전 평가절하하게 투기론 거죠. 만드는 예. 그런 행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네. 너희들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몰라서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앞으로 어떤 확장성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뭐 탈중앙화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탈중앙화냐 지금. 그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건 좀 네, 네. 이게 18,000%라는 게 이게 100만 원을 넣으면은 18,18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요. 미리 좀 카톡 좀 100만 원 주지. 넣으면 180억이 되는 100만 아닌가? 18억인가요? 뭐 기억도 뭐 계산도 안 되네. 어쨌든 큰 18,000%. 돈이 되는 네. 거죠. 자, 하여튼 뭐 그 정도의 네. 어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예.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공식 트럼프 코인 1월 19일 오후 기준으로 제가 좀 캡처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이게 지금 뭐 57달러를 기록을 하나요? 60달러. 뭐 네. 하여튼 이렇게 뭐 많이 올랐습니다. 야, 올라서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뉴스가 또 있습니다. 대만 방문 중인 젠슨왕 다시 한번 강조한 로봇과 자율주행.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썼긴 했는데 대만을 방문한 동안 젠슨왕이 TSMC를 만났습니다. 자, 만나게 되면서 실리콘 포토닉스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몇 년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실리콘 포토닉스가 전자와 빛을 동시에 활용하는 반도체 기술인데 아마 요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뭐 또 꿈의 기술이다 아니면 아니다 지금 뭐 일부 그 기술이 나온 상황이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는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경우는 빛을 활용해서 데이터 전송을 속도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광자를 이용한 그러한 어떤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문가분들도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이 기술이 나오려면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장 최근에 TSMC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 블랙웰에 대한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또 강조를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에 있는 많은 기업들 엔비디아와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또 거기 가서 감사 인사를 또 했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는 뭐 폭스콘도 있고 퀀타, TSMC 여러 기업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TSMC와 함께 로봇공학, 자율주행 차량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대량 생산 중인 블랙웰 컴퓨터 한 대당 6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무게가 1.5톤에 달하면 엄청난 복잡성을 보여준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면서 여러 어떤 생태계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와 TSMC가 같이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봇공학과 자율주행 차량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외신을 통해서 또 대만에 있는 외신을 통해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뉴스를 보게 되면 스타벅스 CEO입니다. 네. 브라이언 니콜이 Back to Starbucks라고 또 주문을 했어요. 저 왼쪽에 보게 되면 이 메시지 프롬 브라이언이 해서 뭐 이 파트너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뭐 자사에 있는 뭐 계열사들이나 본사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노트, 메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ack to Starbucks.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스타벅스 영광의 스타벅스, 우리 과거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었던 우리의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자,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매장 경험 그리고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Back to Starbucks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회사를 혁신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자, 변경사항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과연 혁신일까? 보시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제품이 아닌 우유, 그러니까 우유 외에 많은 음료가 있잖아요. 근데 뭐 두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몬드 두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이제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 걸로. 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카페 대기 시간 자체를 4분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빠르게 처리를 하는. 맞아요. 요새는 우리나라도 스타벅스 가면 음료 대기 30분이에요 하는 주말에 무슨 몰 같은 데 가잖아요. 30분이요? 예, 30분 대기래요. 그래서 미리 그냥 주문해 놓고
쇼핑 한 바퀴 하고 와야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사실 아,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는 네, 거죠. 여의도에서도 그 점심시간 딱 되면은 줄을 서도 20분 안에 그리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혹시 자리 여기서 먹는다 그러면 자리 구하셨어요? 그래서 맞아. 아니요 여기 매장에 좀 자리가 없을 텐데요 하는 게 되게 비일비재한데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워낙에 매장이 많고 또 경쟁사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좀 미국에서 그나마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또 오면은 와 우리 여기서 스타벅스 왜 이렇게 잘 돼? 그러니까 장사 잘 되나 보네요. 주말에도요. 주말에만. 제가 이제 뭐 집에서 일하기 싫으면은 사무실도 가기 싫고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카페 스타벅스 가서. 가서 네. 하고 싶잖아요. 네. 가면 사람이 뭐 여기 다 모여 있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럼 이미 그런- 벌써 백투 스타벅스 됐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네. 그 기프티콘이 워낙에 스타벅스를 많이 주고받아서 하는 그 영향이 저는 되게 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또 알려줬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야 고마워 하고 스타벅스. 저한테 스타벅스 그냥 이렇게 그냥 저한테 쿠폰을 그러니까 뭐 다른 선물로. 커피숍도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예. 스타벅스는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매장이 예. 되게 쉽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스타벅스 음료 가격도 그렇지만 케이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케이크가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잠실에 그 이제 뭐죠? 롯데 월드타워에 네. 가서 케이크를 사러 갔어요. 케이크를 사러 정말 그냥 기본 케이크 사러 갔는데 일단 뭐 케이크 없기도 하고 일단 없고 없어. 구할 수가 없어요. 걸 수가 없고. 예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매장이 아니라 어딜 가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요? 예, 막 크리스마스 때니까 뭐 다 이제 샀는데 가격대가 일단 48,000원부터 시작. 맞아요. 이게 근데 그 사이즈가 요만해요. 막 손바닥만한데 이게 48,000원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냥 대충 가격이. 이게 맞나?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호, 2호 뭐 이래서 파리바게뜨 알죠? 우리 세대는 1호, 2호잖아요. 야 이거 몇 호야? 3호야? 야 1호를 사야지 임마 이러면서. 근데 거기는 네. 그냥 1호 다 1호. 근데 높이가 조금 높아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네. 케이크가 좀 맞아요. 이 정도 높였다면 이렇게 아직 높아지긴 했는데 양심이 요 정도는 시폰 있다는 케이크 뭐 이런 느낌으로. 하여튼 진짜 그랬는데 비싸졌어요. 너무 비싸졌어요. 너무 비싸졌고 뭐 물론 이제 거기서 업장에 계신 분들은 너희들 지금 물가를 몰라서 이런 얘기한다. 분명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도 그렇죠. 고충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또 월세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와 이게 진짜 요즘에 물가가 정말 살인적이다. 뭐 이 부분도 제가 뭐 케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만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는데 일단 뭐 변경사항 같은 경우 뭐 마무리 짓게 되면 카페 시간 4분 때 그리고 본사 계열사 직원 유급 육아휴직 2배로 확대하겠다. 와. 이거 어마어마하죠. 유급. 예.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직원들 확대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백투 스타벅스 자체가 우리 스타벅스에 정말 일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많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요새는 막 엄청 투쟁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노조가 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스타벅스를 다시 일하고 싶은 그런 어떤 기업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러한 메시지가 좀 많이 있었다. 자, 3년 내 리테일 리더십 역할의 90%를 대상으로 한 내부 승진 목표. 그러니까 어떤 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3년 내에 대부분 또 승진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방향성을 내부적으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재미난 거 하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거. 뭐예요? 저도 이제 요즘 세대와 같이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 제가 SNS에 보고 나서 가지고 났는데 MBTI 이거 아세요? 이거 가고 몰라요. 테토남 애견녀. 되게 애견녀 발음이 좀 이상한 애견녀. 자 이제 요즘에는 제가 요거를 저희 하여튼 저희 가족 중에 25살 정도 되는 친척 중에 이거 아시냐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 뭔데? 그러니까 MBTI 유행을 가고 요즘에 테토남 애견녀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과 그러니까 이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고 네.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남성 호르몬인데 남자인데 테스토스테론이니까 테토남. 근데 약간 남성인데 약간은 좀 섬세한 사람. 그거를 이제 애견남. 근데 원래 약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성도 애견남으로 가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눈물이 많아지고.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로 네. 테토녀가 있고 네. 약간 애견녀가 있고. 오. 하여튼 그래서 요 상관관계가 있대요. 누가 네. 누구한테 관심이 있고 아, 그래요? 누가 누가를 싫어하고. 그래서 요 왼쪽이 그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아예 뭐 관심이 없는 그닥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애견녀는 테토남을 좋아하고 그렇죠. 테토남은 또 누구 좋아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좋아하는 라인이에요. 테토남은 테토남이 애견녀를 좋아하고 네. 그리고 애견녀는 애견남을 좋아하고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네요.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네. 또 애견남은 테토녀를 좋아하고. 그러면 근데 요즘에 이게 여돈 앵커님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봤을 때 여돈 앵커님은 뭘까요? 다들 테토녀라고 애견녀 하겠지. 아니면 테토녀? 제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이미지가 예. 되게 테스토스테론이 높게 보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네. 애견녀지, 나 애견녀. 애견녀인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나갔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애견녀다. 예. 여러분 이런 거 재미로 한번 요 캡처해가지고 오늘 출근하셔가지고 그 회사 직원분들 다 모여서 야 빨리 해봐. 너 테토녀야 애견녀야. 요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또 깨알 재미까지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월간 뉴스레터 함께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